여러분의 올바른 독해학습을 도와드립니다. 디딤돌 초등 독해력 주요 내용 핵심 강의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만나보게 될까요? 자, 우리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이해해요 함께 하고 있죠. 자, 오늘 만날 실전 훈련 글 제목은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듣고 눈이 커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우리의 관심을 너무나 유발하는 내용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설명 방법 찾으면서 읽어야 합니다. 설명문 읽을 때 글에 나타난 설명 대상의 특징 잘 살펴보는 거 중요하다고 했었죠. 보도록 합시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는 여전히 한국 관련 역사를 왜곡하여 기록하고 있다. 라고 주요 사실을 먼저 단정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사 부분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럼 이제 이어질 내용, 다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일본 교과서에서 한국 관련 역사를 왜곡해서 기록한 사실들이 이어지겠죠. 근데 이게 글쓴이의 의견이 아니에요. 글쓴이가 뭐 개인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한국교육개발원이 분석한 보고서의 내용이란 말이죠. 너무나 객관적인 사실 자료를 전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글은 글쓴이가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글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전히 한국 관련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 역사 교과서에 대한 내용이 이어질 겁니다. 이제 우리 궁금합니다. 하나씩 볼까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모든 역사 교과서가 한국사의 기원을 설명할 때 최초의 국가인 고조서 부분은 제외하고 있어요. 우리의 최초의 국가 고조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한국 역사는 처음부터 중국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썼대요. 시작부터는 화가 납니다. 그죠? 한국사의 기원을 설명할 때 고조선 부분을 제외하고 있다는 것. 잘못된 내용이죠. 왜곡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했네요. 이어서 볼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영토 욕심 때문에 발생한 임진왜란.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일본 교과서에서는 전쟁의 원인을 중국, 명나라 정벌을 위해 조선의 길을 빌린 것. 그냥 길을 빌렸을 뿐이야.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지나가는 길목이었을 뿐인데 라는 걸로 나타내고 완전 축소한 거죠. 자기들의 잘못을. 조선과 명나라의 군인과 백성들을 죽인 후 그들의 귀와 코를 베어 만들었던 귀무덤. 그러니까 마치 이 대량 학살의 그 모습을 자랑하듯이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군사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위령탑을 자기들이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둔갑을 했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부분에서도 이렇게 왜곡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인과 귀무덤의 의미도 왜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어서 보죠. 또 상당수 교과서는 나라 이름인 조선을 사용하지 않고 일제시대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만든 용어인 이씨조선, 이조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씨가 잠깐 한반도를 이렇게 그냥 관리하고 있었던 것처럼 아주 폄훼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억지로 빼앗아간 것을 단지 병합으로 표기하였다. 자,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궁금한 점이나 이렇게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다른 자료를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병합으로 표기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억지로 빼앗아간 것을 제대로 표현한 게 아니라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병합은 그냥 둘 이상의 단체나 조직, 국가를 하나로 합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로 합침.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권을 억지로 빼앗아간 겁니다. 강제 침탈이죠. 강제로 침탈을 한 부분인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해? 그냥 병합, 그냥 하나로 합친 거일 뿐이야 라고 나타냈다는 거죠. 사실은 강제 침탈이 맞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씨 조선, 이조, 병합 등 왜곡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강원도 조약,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명성황후 시해 사건, 3.1운동, 이제 근대 역사 부분이죠. 자, 등으로 이어지는 근대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학계의 노력으로 일본에 의해 강요된 것과 우리의 저항을 서술하는 부분이 늘어나긴 했어요. 이게 이제 노력을 해서. 그런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부분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대 역사의 역사적인 사건들. 강화도 조약,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명성황실현상과 3.1운동 쭉 뭐 했나요? 나열했습니다. 여러분 설명 방법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사실들을 나열한, 여러 가지 대상들을 나열하는 방법을 열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사용된 설명 방법은 열거입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마문단이 끝났는데 마문단에서는 근대 역사에 관해서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해서 그냥 끝나요. 어떤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어지는 문단을 보시면 예를 살펴보면 그랬습니다. 예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예컨대 예를 들면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단 전체가 바로 예시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설명 방법은 어떤 구체적인 문장 안에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글 전체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앞 문단에서 뭐라 그랬어요? 근대 역사 부분에서도 왜곡한 부분이 많았다. 이렇게 끝났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글의 구조를 설명할 때 마문단은 마문단의 하위 개념이에요. 마문단의 바로 밑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보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찰권을 빼앗은 것처럼 책임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의 경찰권을 빼앗아간 것을 원래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이나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찰권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외교권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의 주권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빼앗아 갔는지 궁금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자료를 찾으면서 지식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게 독해의 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독해를 공부하는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이런 지적 호기심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이렇게 늘어난 호기심들을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해결해 보라는 거죠. 자, 일본군의 성적 노예로 끌려갔던 위안부들에 대한 범죄 행위와 책임을 밝히지 않은 채 젊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전쟁터에 보내졌다. 이렇게만 그냥 간단하게 기록을 했어요. 또한 삼국, 특히 백제가 일본 문화에 끼친 영향을 줄여 말하고 한국이 마치 문화 전파의 다리 역할만 한 것으로 깎아내렸대요. 이게 깎아내린 표현이라면 여기서도 또 궁금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삼국 역사 부분에서 백제는 일본 문화에 진짜 어떤 영향을 끼친 걸까? 또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잠깐 이상한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갑자기 왜 삼국으로 가지? 왜냐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바문단은 마문단의 하위 개념이에요. 마문단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든 건데 분명히 마문단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 대해서 잘못 기술한 부분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 근대 역사에 대한 내용인데 갑자기 삼국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이건 사실 흐름에 맞지 않는 내용이죠. 근데 선생님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이렇게 글 흐름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제 문단의 배열을 달리하거나 얘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경찰권을 빼앗은 원인, 위안부에 대한 서술 등이 왜곡되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고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역사적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서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축소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감시와 항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감시해야 돼요.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계속 감시하고 계속해서 항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감시 항의하는 게 이제 하다가 우리가 지쳐버리면 이들의 왜곡은 계속해서 더 심해질 거고 나아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더 할 수 있겠죠. 힘을 내야겠습니다. 자, 글을 읽어봤어요. 짜임을 정리해보면 설명하는 글입니다.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글은 머릿말, 본문, 맺은말로 이루어지는데 이 글은 여러 개의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문단 그리고 마지막 문단 각각 머릿말, 맺은말로 나눌 수 있고 가운데 나머지 문단들을 다 본문 부분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화살표로 나와 있는 이 경찰권을 빼앗은 원인, 위안부에 대한 서술 등이 왜곡되었다라는 부분이 바로 바문단에 대한 내용인데 이 바문단은 이렇게 앞선 문단
가나, 다라, 마바죠. 마문단에 대한 뭐다? 예시 문단이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구조에서도 바로 밑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들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 그러니까 보통 글의 특징하는 문제는 글의 갈래의 특징하고도 연결을 지어야 되고 이 글 자체에서 또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보니까 얘는 지금 글쓴이의 경험을 사실 그대로 전달한다.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인데 경험이 나오지 않죠. 하나의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여러 가지 평가? 글쓴이가 이런 평가 저런 평가를 내렸나요? 평가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 보고서의 내용에서 근데 그 역사 왜곡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골라서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가 나오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정보까지는 맞는데 글쓴이가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아니요. 자기가 떠오르는 대로 쓴 게 아니죠. 글쓴이의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정확한 사실 위주로 정보 전달한다. 그렇죠. 이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글쓴이가 상상력? 아니요. 설명하는 글은 상상력 발휘하지 않죠. 자, 설명하는 글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건 맞지만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가 아니라 이렇게 사실 위주로 정보를 전달한다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이어지는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 설명하는 글을 읽는 것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학년에서는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해요 였다면 이제 고학년에서는 어떤 설명 방법을 활용해서 대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지 잘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비문학 제재이기 때문에 일단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사실적인 이해를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 대상의 특징을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그게 결국 설명하는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제대로 읽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문제. 마와 바에서 활용하고 있는 설명 방법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나왔네요. 드디어 설명 방법에 대한 문제. 자, 마에서 먼저 여러 가지 근대적인 그 역사적인 사건들, 근대 역사적 사건들을 나열했죠. 뭐 강화도 조약, 갑신정, 변동왕농 이런 걸 쭉 나열을 했어요. 때문에 이렇게 나열한 것은 열거인데 열거에 대한 내용이 라에 있네요. 요게 이제 마문단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문단에서 근대 역사 부분에 대해서 왜곡한 부분 되게 많다. 그리고 바문단에서 예를 들면 하고 예시의 방법을 사용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시는 다에 있네요. 바문단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두 고를 수 있겠죠? 정의나 대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다와라. 이렇게 보기에서 기호를 적으면 정답이 됩니다. 자, 설명하는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은요. 한 번만 여러분 제대로 알아두시면 중학과정 끝까지도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물론 고등과정에서는 그보다 좀 더 이제 더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데 중학과정까지도 그대로 나아가 고등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설명 방법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